챕터 4 공정제어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업 계측입니다. 공업 계측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무게, 시간 등에 의한 각종 양이나 수의 측정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양에 관한 측정, 검사, 선별, 감시 등을 하는 것을 공업 계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측정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정법은 우선 영위법과 치환법, 보상법, 편의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한 특징이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여기서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측정법에 대한 방법을 구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위법은 기준량을 측정량에 평형시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 평형이라는 뜻은 정렬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값, 즉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것을 비교해서 오차를 조정하는 방법이 영위법이 되겠습니다. 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열 게이지, 부르동관 압력계, 이렇게 가동 코일형 전압계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평형, 즉 정렬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영위법에 대한 이 종류도 많이 기출이 되었으므로 이 종류도 숙지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치환법입니다. 치환법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대상물과 표준기를 바꾸어 넣어서 그 차 또는 비율을 측정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기존 측정값과 새로운 측정값을 번갈아 측정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이 바꾸어 넣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바꾸어, 그리고 그 차이를 측정한다는 것, 이것이 치환법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법입니다. 측정량에서 측정을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양을 우선 빼고 그 차를 측정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보상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차를 보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오차라고 하면 온도 변화나 기계 특성, 환경 영향 등에 의한 그런 오차를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외부 영향을 반대쪽으로 향하게끔 조정을 하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보정이 돼서 측정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법은 키워드가 보정이 되겠습니다. 보정. 다음 마지막으로 편의법입니다. 측정량을 그 측정량과 비례한 그 지시의 변화량으로 바꿔서 그 변화량으로 측정량을 아는 그런 측정법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선 부하를 주거나 전압을 주거나 전류 등을 가해서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변이 측정을 해서 그 물리량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시로 스트레인 게이지 등이 있겠고요. 전기 계측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센서인데요. 이것이 변형률을 전기 신호로 변화해서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법 방법을,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공업 계측할 때 사용하는 측정법이 이렇게 영위법, 치환법, 보상법, 편의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평형시키거나 정렬시키는 것은 영위법, 그리고 표준기를 바꾸어 넣어서 그 차이 또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치환법이고, 어떠한 것을 외부 영향을 반대 방향으로 조정해서 그것을 보정하여 측정하는 방법, 보상법이 있었고요. 이 측정량을 그것과 비례한 지시의 변화량으로 바꿔서 측정하는 방법, 지시 변화량이 있었습니다. 이게 편의법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해당하는 측정 방식의 종류는 우선 블록 게이지라는 기준 측정물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을 다이얼 게이지라고 하는 비교 측정기로 피측정물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할 때 블록 게이지에 올려 놓고 측정한 값과 피측정물로 바꾸어 측정한 값의 차를 측정한다. 그럼 우선 영위법과 치환법과 보상법, 편의법 중에 이 키워드가 측정한 값과 측정물로 바꾸어서 그 차이와 혹은 비율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우리는 치환법이라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그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연결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빠르게 정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계측기의 단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단원에서 SI 기본 단위는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여기 유도 단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우리가 길이 곱하기 길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터 곱하기 미터이므로 미터 제곱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최적도 넓이 곱하기 길이로 이렇게 미터 세제곱으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구하는 공식만 알면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도 속도 나누기 시간이므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이므로 뉴턴 미터라고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뉴턴 미터는 1줄이었죠. 밑에 열량을 보면 이 열량도 이 줄과 같은 단위로 사용되게 되는데 보통은 열량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1줄은 0.24 칼로리로 나타낼 수 있고 1칼로리는 즉 4.2줄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곱하기 속도로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였죠.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었습니다. 이 접두어 부분 있는데요. 이것도 앞 단원에서 다뤘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도 계측입니다. 이 온도 계측에서는 접촉식 온도계와 비접촉식 온도계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됐었고요. 접촉식 온도계에서 유리 온도계에서부터 이 서미스터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접촉식 온도계는 열전대 온도계와 저항 온도계, 서미스터 이렇게 밑에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열전대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재백 효과를 이용한 온도 센서를 열전대 온도계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고 쪽으로 가보시면 이 재백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서로 다른 두 가지 금속의 양단을 접합합니다. 그리고 양 끝간에 온도차를 주게 되면 열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재백 효과라고 하고, 그 재백 효과를 이용한 온도 센서가 열전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열전대 온도계의 특징이 중요하겠죠. 우선 재백 효과를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열 기전력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접촉식 온도계 중 가장 높은 온도가 측정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된 내용으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저항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RTD라고도 하는데요. 온도 상승에 따라서 금속선의 저항치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저항 변화 값을 이용해서 온도를 계측하는 그런 접촉식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금속 저항체로는 백금이나 니켈, 구리 등이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미스터인데요. 이 서미스터에서 키워드는 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소자의 저항 변화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계측기가 서미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열전대 온도계는 이 재백 효과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열 기전력,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서미스터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그 저항의 변화를 가지고 온도를 계측하는 온도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전대 온도계의 종류와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백금, 그리고 백금 로듐을 이용한 그런 열전대 온도계도 있고요. 동 콘스탄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오른쪽에 보시면 크로멜이라고 하는 것은 니켈 크롬 합금을 얘기를 하고요. 알루멜이라고 하는 것은 니켈 알루미늄 합금을 얘기합니다.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것은 니켈 구리 합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선 최고 측정 온도가 가장 높은 이 백금 로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온에서 굉장히 잘 견디고 안정성이 큽니다. 그만큼 값이 비싸고 열 기전력이 적고 환원 부위가 약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열전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 외워주시면 좋지만, 우선 가장 최고 측정 온도가 높은 백금과 백금 로듐, 이 열전대 온도계는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접촉식 온도계에 열전대와 그리고 서미스터, 이런 중요한 온도계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런 거와는 달리 이 비접촉식으로 온도를 계측하는 온도계들도 있습니다. 방사 온도계도 있고요. 광고 온도계, 광전식 온도계, 색 온도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분에 가시면 온도를 측정하는 측정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적외선 센서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방사형 온도계, 이런 걸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모커플 센서가 나와 있는데, 서모커플 센서는 이 용어가
뜻하는 것이 열전대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머커플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두 금속에 온도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나오는 그런 기본 소자를 우리가 서머커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백 효과를 이용한 그런 센서 전체를 열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전대 센서가 이 서머커플 센서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서머커플 센서와 열전대 센서는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잡기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에는 이 적외선 센서와 방사형 온도계 서머커플 센서가 있었죠. 이러한 서머커플 센서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알지 못하면 이 서머커플 센서를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서머커플 센서가 열전대 센서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적외선 센서, 방사형 온도계, 서머커플 센서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측정기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은 4번인데, 그럼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센서이냐? 이것은 회전과 각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전 온도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구리와 콘스탄탄의 이종제를 결합하여 200에서 300도 정도의 저온용으로 사용한다. 자, 맞는 복이고요. 두 번째, 다른 금속을 접합해서 양단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기전력을 이용한다. 네, 이것이 즉 제백 효과가 됐었고요. 위에 나왔던 이 서머커플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문구가 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열전 온도계였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된 열 기전의 현상을 우리가 제백 효과라고 했죠. 톰슨 효과가 아니라 제백 효과입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4번도 백금 로듐과 백금의 이종제를 결합하면 1000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백금 로듐과 백금은 가장 초고온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1600에서도 600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정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다시 가보시면 여기 제백 효과를 설명한 내용이었는데, 이 톰슨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에서 온도차가 발생을 해서 열 기전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제백 효과였죠. 근데 톰슨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이 아닌 하나의 같은 금속에서 온도차가 있으면 전이차가 발생하는 효과가 톰슨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속이냐 서로 다른 금속이냐에 따라서 톰슨 효과, 그리고 서로 다른 금속이라고 하면 제백 효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